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추물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나름 지난 한 주 열심히 잘 지냈고요. 벌써 12월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이제는 좀 아까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시간들이 12월 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좀 더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보고 또 한 주 동안 전망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주식은 전체적으로 약보합, 채권은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약세,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조금 올랐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와 구리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각 시장별로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은 약간 이제 전약 후강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해 오다가 지난주 주 초반에 상당한 조정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 후반에 크게 올라왔는데 계속 그 해묵은 그 재료예요. 이제 트럼프가 주 초반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하고, 또 이제 미국 하원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법 가결하면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무역 전쟁의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도 무역 합의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 부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주 후반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 1단계는 근접해 가고 있다. 상당히 계속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이 협상의 기대감들을 높이는 이런 발언들을 지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그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18만 6천 건이었는데 26만 6천 건. 기사로 보니까 블록버스터급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매우 좋은 숫자들이 나왔고요. 비농업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그 3.5까지 떨어지는, 거의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고용을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매우 좋은 고용시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는 다시 또 주 후반에는 상당 부분 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국내 경우에는 반면에 지난주에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월 7일부터 그 12월 5일까지 무려 20일 거래일 동안 5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최장 기록인 것 같고요. 5조 원이라고 하는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다가 소폭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온 거지만, 우리 코스닥이라던가 우리 코스피는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됐던 11월 6일 이후로는 계속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침내 외국인이 얼마입니까? 430억 정도? 어쨌든 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살짝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국내에는 좀 겹쳐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들 좀 계속되는 부분들, 또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또 긴장 관계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좀 부담인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11월 원래 26일자로 해서 MSCI 신흥국 지수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 비중 높아지고 한국 쪽 비중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로만 치부하기에는 매도세가 워낙 길었고, 그리고 지금 MSCI 지수 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이 그 대만보다도 비중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보면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좀 의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도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뭐 고령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제가 상당히 이제 제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이제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상당한 또 댓글들로 또 이렇게 반박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솔직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뭐 말은 소득주도의 성장이지만 반기업 정서 뭐 이로 인한 어떤 탈한국의 조짐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이전보다는 상당히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의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뭐 외국인의 순매도세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뭐 21거래일째 하고 멈추긴 했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저조한 성적이 이게 쉽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뭐 미국 고용지표 잘 나온 것들이 위험선호 심리 높이면서 미국 금리 좀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제 독일 10년짜리 금리인데 독일 금리가 어딨냐? 예, 여기 있네요. 지금 독일 10년짜리 금리가 지난주에 또 제법 올랐어요. 지금 내용은 그 독일의 3인당, 뭐 사회민주당이 그럴 거예요. 이제 3인당의 지도부가 교체가 됐는데 그동안 독일은 이제 유럽 그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정 흑자 기조를 좀 고수해왔던 독일은 상당히 경제가 뭐랄까요 보수적입니다. 얘네들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 뭐 상당히 보면 이제 개미 같은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뭐 허리띠 졸라 매고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 뭐 경제 조금 어렵다고 뭐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이러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3인당의 지도부는 조금 더 재정 확대에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세력들이 오다 보니까 향후에 독일 쪽에 재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최근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제가 독일 10년짜리 금리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전에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 독일 금리 연계 DLF, 뭐 DLS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판매 쪽에 불안전 판매 이슈로 인해서 과징금 내지는 뭐 원금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아요. 뭐 한 80%까지 최대 내려진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 판결이 좀 내려진 것 같고요. 뭐 분명히 산 쪽이나 판 쪽이나 저는 양쪽 다 조금씩은 과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그 피 같은 돈 이렇게 투자했던 개인들은 상당히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금감원은 상당히 큰 어떤 뭐랄까 벌칙을 좀 내려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독일 10년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0.74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0.28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만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희비가 상당히 엇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때 가장 낮았던 뭐 8월에서 9월 정도의 만기가 떨어졌던 그런 분들은 진짜 원금에 뭐 거의 대부분 날렸던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좀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뭐 최근 상황 또 뭐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그럴 투자자들은 그래도 원금과 일부의 이자는 좀 챙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알아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뭐 아무리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100% 보상 못 받습니다. 이번에도 최소 80%만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시장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DLF 관련돼서 손실 보신 분이 이 방송 본다고 한다면 뭐 제가 그 싫은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너무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억울한 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좀 요즘에 댓글이 좀 민감해가지고 자꾸 이런 사족을 달게 되네요. 자,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조금 제법 올라왔어요. 지금 한때 달러원 환율이 얼마 있냐? 잠깐만, 환율이 지금 어디 갔죠? 환율이 예, 여기 있네요. 환율이 지금 1150원 초반까지 왔다가 뭐 지금 1190원, 뭐 1189원 정도까지 지금 반등한 상황인데, 뭐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기서 올라간다 한들 1200원 이상 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커진 부분들이 환율을 다시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달러원 환율은 거의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11월 7일부터 순매도세 보였던 것들이 지금 환율의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 순매도세가 일단은 멈췄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더 팔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환율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향후 외국인들에 대한 저의 전망은 제가 이제 앞선 방송 올렸던 거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미 5조 원 이상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팔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매도 기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매도 규모의 강도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살 거냐,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월 15일 날 이제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뭐 설왕설래가 많죠. 뭐 15일 날 앞서서 무역 협상이 된다는 쪽도 있고, 뭐 이번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은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는 연기가 될 것 같고요. 1단계 무역 그 합의에 대한 서명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이 미국 측이 원하는 정도로 중국이 완전히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판을 완전히 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다시 또 12월 15일 관세 부과는 좀 연기되면서 무역 합의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논의를 해갈 것 같고, 지금 중국 쪽이 원하는 거는 기존에 관세 부과한 거 철회하라는 건데, 미국은 또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무역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을 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굴욕적인 합의를 해주기 쉽지는 않고, 뭐 그치만 판을 깨버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다 안 좋으니까 판은 또 이어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일, 15일도 일단은 뭐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을 좀 뒤로 자꾸 늦추는 이런 정도로 전망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금융시장도 뭐 연말까지 보면 한쪽으로 크게 튀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러기보다는 뭐 현재 정도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보면 유가가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오펙에서 170만 배럴, 기존보다 한 60만 배럴 정도 이 감산 규모를 좀 늘리기로 하면서 조금 유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유가도 뭐 60불 이상 뻗어나갈 상황은 아니에요. 뭐 구리도 전체적으로 강보합 보였고, 뭐 비트코인도 최근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좀 바닥에서 좀 지지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과 향후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캘린더를 보시면 뭐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벤트라든가 경제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고요. 다음 주에 사실은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요거죠. 그 12월 15일 날 이제 바야흐로 이 중국산 나머지 그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은 관세 부과는 좀 연기되는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뭐 최대한 미국은 좀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온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12월 15일 날 모든 것을 다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기에는 시한이 너무 촉박해 보여서 일단은 뭐 얘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좀 관세를 부과하는 걸 연기하고 그 뒤에 계속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뭐 관세 부과가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다음 주 아주 이제 금융시장은 상당히 험악한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12월 15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전망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 이제 제외하면은 수요일 목요일 날 있는 이벤트들이 좀 큰데, 그 전에 우리 쪽 그 이벤트 지표를 살펴보면 오늘 12월 8일 일요일 날 KDI에서 이제 12월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고요. 13일 날 금요일 날 이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KDI 같은 경우에 9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북에 보면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보다는 이제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긴 하지만 훨씬 더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뭐 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에 경기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삭제한 걸 두고 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를 이제 뭐 불렀는지 전화 통화를 했든지 뭐 하여튼 뭐 경제부총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한 이후에 이제 이 표현이 삭제돼가지고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KDI는 계속 경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9개월 연속으로 기재부의 그린북은 11월 달에 경제 부진한 내용을 지금 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지 요게 조금은 관심사인데, 뭐 지난달에 경제 부진한 내용 뺐으니까,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으니까 뭐 요번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지표들이 뭐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선행지수나 뭐 수출 증가율인가.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반컵의 물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더 나빠지진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양쪽의 해석의 차이는 약간 주관적인 내용들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DI와 기재부의 그런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반컵의 물과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수요일 목요일,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12월 FMC인데, 일단은 지금 전망을 보면 이게 뭐냐면 CME 선물 시장에 가면 FF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죠. Federal Fund Rate Futures여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상해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12월 11일 FMC에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에 머물 가능성이 99.3%, 오히려 살짝 인상될 가능성이 0.7%, 그러니까 100% 이상 다 금리 동결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주 서프라이즈 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금리를 움직일 만한 동인이 없고요. 내년도 6월까지도 보면, 지금 내년 6월 만기로 선물 시장을 보면 현재 1.5에서 1.75 기준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인하될 확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뭐 사실은 대체로 과거에 이 FF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2020년인 경우에는 뭐 거의 80, 90%, 거의 100% 이상 반영했던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최근의 스탠스는 어쩌면 내년에 연준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전망들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을 가도 12월 가보니까 이제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의 확률이 좀 높긴 하네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동결 쪽 전망이 좀 높고 내년 하반기 가서나 연준이 금리를 이제 다시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현재 FF 선물 시장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기보다는 얘도 경제 지표나 펀더멘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니까 지금 현재의 전망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은 당분간은 금리를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또 물가 지표인데 다음 주에 그 CPI가 나오거든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역시 최근에 이제 살짝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치인 2%에는 좀 많이 미달해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좋긴 하지만 물가가 계속 목표 수준 이하에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도 없고 인하할 이유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일 목요일 날에는 그 두 가지 유럽에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 그 ECB 회의가 있는데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전 IMF 총재가 이제 ECB의 중앙은행 총재가 됐죠. 첫 번째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일단은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건데 일단 첫 취임 일성으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을 할 건지가 조금은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럽 중앙은행도 연말까지는 큰 변화 없고 내년 정도 가서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이런 정도의 전망인데 최근에 이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하는 거 보면 통화정책도 통화정책이지만 재정정책이 좀 더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톤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 조기 총선이 열리는데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매우 해묵은 그 뉴스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보수당과 그 민주당 쪽에서 누가 이제 그 다수당이 되느냐인데 보수당이 되면은 내년 1월 마감인 그 브렉시트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또 이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단은 시장 전망은 이 보수당 즉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내년 1월 말에 브렉시트가 이제 나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파운드화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변이 생길지를 한번 목요일날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의 그림도 있고 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다음 주 금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FOMC도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12월 15일 즉 다음 주 일요일 날 데드라인이에요. 그 이전에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협상의 결론을 이끌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도 섣불리 예상은 못하겠네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관세 부과 시기는 연기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식으로 큰 판은 깨지 않지 않겠냐 이 정도 전망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서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로 넘어갑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한 4주도 채 안 남았는데요. 남은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 연말 아직 그래도 며칠 많이 남아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승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날에 반가운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화충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